네. A가 16일 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첫 번째 방정식이 정수근만 갖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수근은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A를 16이라고 치면은 아마 왼쪽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 거란 말이지. 그건 하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A가 16이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은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오랜만에 좀 써보자면 A분의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16 묶어내서. 난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이상 루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루트가 있는 순간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정수근이 일리가 없을 거니까. 이게 지금 깔끔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라도 16-a가 어떤 숫자가 되어야 마땅하냐면, 그쵸. 근데 정확히 말하면 0 포함한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0, 1, 4, 9까지는 되죠. 16은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a가 될 수 있는 게 16이거나 15거나 12거나 7 이 정도가 될 텐데, 일단 15랑 7은 바로 난 배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왠지는 한번 생각해봐. A가 만약에 15라든가 7이 되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거를 계산할 때 일단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뭐 이놈이 뭔가 튀어나오겠지? 이걸 한 다음에 뭐 지들끼리 더하고 빼고 해도 이게 막 15의 배수나 뭐 7의 배수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고 실제로도 해보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6일 때랑 12일 때를 둘 다 해보시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2가 돼요. 그래서 A가 12가 되는 상황인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은 b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이 친구도 정수근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2b분의 7 얼마? 49 마이너스 48b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 파트도 뭔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면, 그리고 49 빼기 48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지 작을 리는 절대 없을 거란 말이죠. 허근가지 만들 거니까. 이 안에 거가 제곱수면서 딱 떨어지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갖다 놔두고 한쪽으로 이양시킨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아이디어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은데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원래는 그냥 알파, 베타로 잡아가지고 근계화를 하는 건데 어디를 알파, 어디를 베타로 잡았어요? A를 알파 콤마 0으로 잡고 B를 베타 콤마 0으로 잡는다. 그러면 어... 굳이 꼭 그래야 될까요? 일단 봐봐. 그 표현에는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애시당초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그 이차함수의 근도 아니잖아요.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분명 축 기준 좌우 대칭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 이차함수는 지금 축이 누구냐면 3이죠. x는 3이라고 하는 라인을 쭉 그어 보셨을 때 그 x는 3이라고 하는 라인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a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랑 b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그 길이를 t 정도로 잡고 출발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점을 3 빼기 t, 0, b라는 점을 3 더하기 t, 0 이렇게 문자는 하나로 잡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
뒤에 거부터 먼저 봐요. 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를 곱하는 게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알파 제곱에 더하기 1을 한 게 0일 리는 없죠. 그럼 베타 제곱이 1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베타는 아마도 1 또는 마이너스 1로 확정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봐봐요. 얘 둘이 곱하는 게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건데 방금 전에 베타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거 확정이잖아. 베타가 2분의 1 리는 없어. 2분의 1일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된다?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1인 경우랑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중에서 A가 양수가 되는, 즉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되는 그 조합을 찾는 겁니다. 볼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마 높이는 f0 이게 이 함수 fx라고 했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6a 더하기 3일 거니까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0,6a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고 높이는 그 친구 밑변 ab 길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두 점의 x값은 2차 방정식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여기 알파, 0 여기 베타, 0이라고 접었을 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면요 참 난 그리고 될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가 나쁘지 않죠? 빼기 붙여서 일단 9번은 보자마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fx랑 f-x 사이의 관계는 뭐죠? 명확하고 깔끔한 관계가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무슨 축 대칭을 했다는 거니까. 맞죠.
얘를 뭔 짓을 하면 얘가 될까요? X방향으로? 맞아요. 너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충 이러한 이차 함수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고 뭐 아래로 블록이라고 치자고 그 그래프를 정확히 오른쪽으로 몇 칸만큼? 세 칸만큼만 움직인다면 알파랑 베타였던 근들이 어떻게 되겠다? 3씩 추가되는 이런 근 형태이지 않을까요? 네,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 알파 더하기 3과 베타 더하기 3의 곱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전개한 게 얼마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 7번은 근데 혹시 대충 찍어본다면 뭐일 것 같아? 답을? 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직선이 더 이상 기울기가 살아있는 직선이 아니라 X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은 이차함수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얘가 아무리 봐도 뭐처럼 보여요? 이게 정중앙 일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이유는 얘랑 얘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거의 최고차항 개수가 2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뭐 1대2로 내분하냐 뭐 그런 느낌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그 최고차항 개수가 다른 건 솔직히 좀 힘드니까 걔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난 얘가 이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이거의 중점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느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푸는 방법도 알긴 알아야죠. 이거는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한 거고 봐봐 받아들여 봐봐. 그 fx라는 2차 식에서 mx 더하기 n이라고 뭐 뭔지 모르겠는 이 직선을 뺀 식이 분명 여전히 최고차항 개수는 몇 자리인 식일 수밖에 없냐면 1인 식일 수밖에 없고 fx랑 이 직선은 지금 어디서 접하냐면 알파 콤마 f알파에서 접하기 때문에 난 이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허. 그러면 동일 감성으로 gx에서 이 똑같은 놈의 식을 뺀 것도 x-베타의 제곱으로 생겼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 두 개는 뭐 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빼고 싶은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기를 뺄 건데요. 합차꼴로 생각해 보시면 둘이 합하면 어떻게 된다? 2x 마이너스 묶어내고 r 더하기 그리고 둘이 빼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값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fx랑 gx의 교점, 즉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x 값을 구하고 싶다면은 보라색의 논리대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게 맞겠다. 증명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직선을 그냥 서로 간의 함수끼리 빼고 나면은 그냥 x축으로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납득이 되시면 이제 다음 시즌에 미적분 원 배울 때 꽤 수월하게 들릴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네, 8번, 9번 둘 다요? 8번은요 그냥 일단 그 주어진 조건에서 x를 1 빼기 y 제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잠깐만, 이런 문제가 좀 귀찮은 게 있거든. y 제곱을 1-x로 이게 낫겠다. y 제곱을 1-x 제곱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순간 y라고 하는 실수의 제곱인 이 1-x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의 제한 범위가 안 보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1 이하로 생긴다라고 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거기 구하라고 하는 y제곱을 1-x로 갈아 끼워서 x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본 다음에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9번이죠? 네. 효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정보가 3개나 나왔어요. x절편이 -1이랑 3이라는 거랑 y절편이 -6이라는 거. 그 정도면 이 이참수식은 완벽하게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건이 그렇게 나온 거 맞죠? 잘했어. 이 친구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죠? 인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어차피 8로 이렇게 올라올 운명이고,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도 알고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0은 아마도 여기쯤에 있고요. 4는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그냥 4를 그냥 편해서 여기에 둔 것뿐이지 4에서의 함수값은 실제로 조사는 해봐야죠. 모르니까. 일단 최소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을 거고, F4 계산 좀 해주실? 2 곱하기 5 곱하기 1이죠. 그거 봐요. 10 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4라고 하는 값을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보다도 더 높은 여기 어딘가, 이게 맞지 않을까.
16번 같은 그림을 봤을 때 사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닮음 아이디어를 좀 쓰기는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의 융통성이 좀 필요해요. 그대로 보면 ABC 삼각형은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밑변이 고정됐고 높이도 고정된 상황이라면 그 점 A는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BC와 평행한 선을 A에서부터 쭉 긋는다고 쳤을 때 그 라인상에 A라는 점이 어디 있어도 물어보는 그 사각형의 넓이는 변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베스트일까요? 나 같으면 ABC를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 기다려봐. 잠깐만. 저는 말이죠, 가족권 이 같은 함수 값을 K라고 적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사실상 F0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야.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실상 식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을 실제로 0을 집어넣었을 때로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F0 값이 얼마나 마찬가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난 봐요. 실제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K-5가 되죠. 걔가 마이너스 1 거니까 K는 3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서비스로 계산까지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 문제의 GX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GX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난 봐요. FX랑 F-X는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무슨 축 대칭을 했다는 거다? 그렇죠.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GX는 fx의 모양새와 관계없이 무조건 y축 대칭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대충 스케치만 해봐도 일단 잠깐만 완전 제곱식하면은 이게 x-2의 제곱 빼기 12죠. 2, -12 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일 거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새는 아마도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gx랑 마이너스 k를 갖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요 상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교점 개수가 두 개보다 클까를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보면은 마이너스 k가 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요 라인과 마이너스 8이 되는 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요 사이에 있을 때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인수분해 됩니다. 네. 그 오른쪽 아래 있는 거. 실제 지금 저 포인트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잡고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으로 고정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점을 지날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 점을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작을 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y제곱을 1-x라고 하셨을 때 그 y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x가 0 이상이니까 x의 범위가 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데. 기울기 2예요? 그 말인 즉슨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자리는요 얘랑 만날 리가 절대 없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전진하면서 만나는 그 미처럼 비어 있는 게 맞는 거지. 왜요? 어째서? 우린 이제 미적분 1을 배울 때 그런 형태를 이제 연속 불연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함수가 그 꺾인 포인트, 지금 갈라지게 하는 포인트에서 연속이 아닐 리가 없어요. 연속이 아닌 함수를 공수 1에 내는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에바예요. 그래서 아마 두 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 가운데 2차 함수랑 뭐 할 때? 접할 때. 두 번째는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빡빡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느낌.
7번은 아직 안 지웠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 말고도 그 직선의 모양새나 기울기나 뭐 어떤 값에 관계없이 fx랑 gx의 최고치 한계수가 똑같다면 공통접선의 정중앙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난 봐요. 그 직관적인 판단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8번은 그 제한된 범위에 따라서 fx랑 gx를 쪼개서 그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요 전반적인 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3개이려면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중간의 2차 함수랑 딱 접할 때 요 상황일 때겠죠. 얘가 1번 케이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요 꺾여진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 점 확인해 보시면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2라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얘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어요. 2번 계산하는 거는 그냥 그 직선에 3, 마이너스 대입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1번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할래? 방법만 말해봐봐요. 가운데 있는 게 fx예요. 가운데 있는 게. 랑 x 플러스 k 해가지고 그렇지. 넘긴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좋아요. 네. 그니까 이것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 삼각형 ABC는 밑변도 10으로 고정됐고 높이도 5로 고정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삼각형 ABC의 모양이 어떻게 되던 간에 밑변과 높이만 똑같다면 이 삼각형 모양새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답이 절대 달라질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삼각형으로 만드는 것보단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여기를 A라고 우길 거고요, 여기를 B, C로 우길 겁니다. 그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뭔 놈?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죠? 산술기야 생각할 수 있나요? 공수 1이지만 공수 2로 봐도 됩니다. 난 의심의 여지 없이 2점, 2점, 2점이 각각의 변에 중점일 때 해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걸 당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이 구하는까지 그냥 계산이요? 계산에 뭐가 필요하죠? 지금 요 라인이 몇이죠? 마이너스 8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라인이 뭐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게 마이너스 k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2보다는 순수하게 커야 하지만 마이너스 8까지는 포함해도 되는 이 정도. 10번이요 이게. 전세계 받았을 때 아, 미처 세우는 그게 없었어요. 그 힌트 3개 어떻게 얻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F 먹어보고 F 먹어보고 이렇게. 자, F0도 1이잖아. F1도 1이잖아. 그것만 보더라도 이득은 좀 많이 볼 수 있죠. 십 분 쉬었다 갑시다. 하영아, 제네틱 교재 좀 봅시다. 이제 좀 해보라. 네.
예. 영지 번호도 1이고 1지 번호도 1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 함수식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울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A 얻어내려면 힌트 하나만 더 있어도 되죠? 그 나조건에 X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거 또 하나 집어넣어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12번에 예. 49 쪽에 12번이래요. 일단 가에서 fx랑 px 정도가 있으니까 별식점 써서 p랑 q 관계관계 구하고 좋아요. 나에서 p가 양수니까 네. 3p에서 최소값 가져서 네. 그 fx에 3p 대입해서 그게 마이너스 30다. 네. 했는데 안 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 뭐 계산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네요. 다만 혹시 최대값을 2p에서 갖는다는 생각한 거 아니죠? 왜 갑자기? 최소값 그래, 최소는 3p에서 갖는다며. 실제 fx의 최대값은 어디서 갔죠? 2p에서 가는 거야. 아이, 지금 나조건에서만 범위를 준 거고요. 실제 fx는 그냥 전 범위에서 따지는 게 맞을 거니까 p에서 갔겠죠.
설마 이 함수의 최대 추수를 양 끝이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2차 함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ES 있을 것 같아. 그쵸? 뭐 4에서 7. 그쵸? 라고 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틀린 건 없을 겁니다. 어, 마이너스 알아요? 17번 말한 거 봐. 식만 잡아줄게. 그 하루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함수를 fx라고 세팅을 할게요. 1000원이 기본값이고 500개가 이제 기본 개수인데 1000원에서부터 10x만큼 가격이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판매 개수는 500개에서 20x만큼 떨어지는 것까지가 일단 기본 원본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x개를 판매할 때 드는 비용까지도 계산을 해야 한대요. x개 판매할 때 350x 더하기 3000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얻어갈 판매 수익은 당연히 이거에서 그거를 뭐 하는 게 맞냐면 빼는 게 맞죠. 빼기,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야 한다? 판매 개수를 우리 지금 뭐로 잡았습니까? 이걸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맞지 않을까? 아, 3,000이군요. 어쨌든 이거를 잘 정리하는데 사실 목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분명히 x 더하기 어쩌고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지.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될 거니까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누군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열심히 잘 1트 만에 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런 거에 나중에 미분 배우면 그냥 바로 단박에 얻어낼 수 있는데 뭐 아직은 어쩔 수 없죠. 아니다, 그냥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랑 여기에서 500-20x는 묶어내는 게 가능하죠. 여기랑 여기에서. 그러면 1000 더하기 10x에서 350을 뺄 거니까 650 더하기 10x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고 뒤에는 그냥 3000만 빠져 있는 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 뒤에 있는 3000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값에 불과한 거니까 대칭축은 여기랑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얘가 0 된 x값이 누구니까? 2분의 50이니까 25. 얘가 0 된 x값은 마이너스 65죠. 얘랑 얘 정중앙. 그렇죠. 아마도 1호 블록이니까 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 센스까지. 사실상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본체와도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fx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야.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인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x 범위를 어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a서부터 a 더하기 3까지라고 했걸라.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푸실 수 있어야만,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범위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얘랑 얘 사이 간격은 몇 칸으로 유지되고 있다? 3칸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저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3칸 유지한 채로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쉽게 말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상황을 스캐닝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 천천히 갈게요. 이 주황색 이 친구를 A라고 잡고 이 검은색을 A 더하기 3으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했을 땐 최대 어디서 갔나? 그렇죠. A에서 가지니까 실제 최대값은 FA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쭉 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축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최대는 어디서 갖는다? A에서 가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 분명 함수값이 뭐해지는 시점이 있을 거냐면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지금은 몰라도 이 같아지는 시점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도 최대는 누구로 바뀌죠? 그렇죠.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원히 계속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잡아야 할 포인트가 누가 된다? 이 함수값이 같아지고 얘네 간격이 몇 칸이 되는?
그렇죠. 세 칸이 되는 그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돼. 실제로는 절반일 거니까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요 왼쪽 라인은 누가 되는 게 맞죠, 실제로? 맞아요. 오른쪽 라인은 누가 되냐면 2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보죠.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3이 여기 있는데 뭐 다 괜찮은데 딱 이 시점 직전까지는 누가 최대라고? FA가 A에서 최대를 갖고 FA가 최대가 되죠. 이 순간까지 가더라도 어차피 FA랑 FA 더하기 3 같으니까 FA라고 최대값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누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2분의 3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부터는 최대가 누구로 바뀝니까? 여기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의 경계는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바꿔지는구나 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문제에서 언급한 K라 하는 게 바로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2분의 3 기준으로 왼쪽의 FA가 최대값, 2분의 3 기준으로 오른쪽은 FA 더하기 3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차함수 관련된 킬러 문제를 푸는 스타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fx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fx랑 f-x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다는 건 무슨 쭉 대칭을 했다는 걸까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2,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 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요 점을 꼭지점인 느낌으로 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자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gx 더하기 k는 0, 그냥 gx는 마이너스 k라고 잡겠습니다. 사실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 g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언급하는 건데, 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보다 많아지려면 아무리 봐도 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상황과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요 점의 상황에 사이범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확히는 이 마이너스 k가 일단은 마이너스 12보다는 큰 쪽에 있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 될까요? 빨간색 라인이 딱 여기 밑에 있는 라인이 되는 거는 이러면 안 될 거야. 왜냐면 얘가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는 세 개니까 괜찮죠. 이렇게 등호가 붙어 버려요. 이번 면에 있는 정수만 합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고민했습니까? 네. 여기서는 축으로 가지 말고 그냥 fx식을 완성하는 느낌으로 갑시다. 야, 전개하지 맙시다. 그냥 인수분해된 형태로만 불러주세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gx는 반대로 갔겠죠? 근데 지금 아주 크게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 어디에도 fx랑 g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곱해서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잡으셨을 때 gx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에 불과해요. 그 a로 잡은 거, a분의 1로 잡은 거 그 둘을 서로
같다라고 두고 신나게 전개하고 신나게 한쪽으로 넘겨서 그 방정식의 근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걔네들이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갑니다. 근데 두 근의 곱에서 아마 재미있는 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보신 그거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쓸때 네. 그냥 자연수 n이라 해가지고 얘네가 그냥 소리를 넣어놓고 풀었는데 너무 그런 건 이제 직관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솔직히 찍는 거긴 하거든요. 빠르게 하는 보통 이렇게 방정식의 세계에서 소수라고 하는 걸 언급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가 1과 본인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본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말고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a 빼기 루트 2i를 혈내근으로 갖는다는 것도 확인을 했을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일단 근거계수의 관계에는 쭉 써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정수근 하나는 알파로 가면 a랑 헷갈릴 것 같은데 말이지. b요? 네, 나쁘지 않네요. 잠깐만, 그 b가 정수라는 보장이 있나? 있겠죠? 뭐 아마도. 세 근의 곱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맞아요. 근데 걔가 일단 말 그대로 p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서 한 놈이 1인 거가 명확해지네요. 근데 그 a제곱 더하기 2는 1이 되고 싶어도 못 되니까 b가 1일 수밖에 없겠다.
오, 대칭식을 기억을 하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F3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 문제가 만약에 그림이 주어진 문제였으면 아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쉬운 파트에 있었겠죠. 그림을 일부러 주지 않아서 그나마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y축은 갖다 버리시고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랑 b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만 y는 O라고 하는 점과 만나는 점 C랑 D를 언급을 했고 이 CD 사이의 거리는 AB 사이 거리에서 이만큼 추가한 거다라는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첫 번째 이 fx의 식을 좀 잡고 가는 게 아무리 봐도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있는 정보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있냐? 없죠? 그게 뭔 말처럼 보여요? 정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식은 구하는 게 맞아. 아니야. 너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 진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 말고 2차 방정식은 근각대수 관계가 맞겠지. 2차 함수라면 잊지 말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 기준 좌우 대칭입니다. 기계같이 들리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2차 함수가 뭐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건 알겠는데 이 축의 방정식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뭔지 모르면 뭐 어떡할 건데? 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로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가장 편하게 잡죠. 예를 들어 그럼요. 0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이거 자체를 지금 y축으로 지금 취급하겠다는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요 a라고 하는 점을 그냥 내 맘대로 마이너스 알파 콤마 0 b라는 점을 알파 콤마 0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런 걸 잡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몇 알파가 되고 2알파가 되는 거고 요 식은 최고참 개수가 1짜리면서 얘랑 얘를 그대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식 모양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C에서부터 D까지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얼마큼 추가한 거라고? 이만큼 추가한 건데 절반 쪼갰을 때는 이렇게 한 칸만큼 뒤로 한 칸만큼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간 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C의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5 그리고 D의 좌표는 알파 더하기 1,5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친구 대입해서 알파값 얻어냅시다. F 알파 더하기 1은 실제로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에서 알파 제곱 뺀 거고요. 빼주시면 2알파 더하기 1만 남죠. 근데 그게 5라고 했으니까 2알파가 4다? 알파가 얼마인 것도 2인 것도 이렇게 구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y는 a라고 하는 요 라인이 이 참수랑 만나는 점 그냥 편의상 2랑 f라고 잡아보셨을 때 요 2f 길이는 요 ab 길이의 2배이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4알파고 절반이 2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요 f라는 점의 좌표가 2알파,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f 몇 알파를 구하는 거다? 2알파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즉 f4 값이나 마찬가지고 f4는 16에서 알파 제곱인 4를 뺀 거기 때문에 12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정도면 중3 문제입니다. 이건 고1 문제가 아니에요. 중3 이차 함수에서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돼. 야, 쉽진 않죠?
일단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설계한 거는 납득은 되세요? 문제 읽어보시면 C에서 D까지 길이든 요 AB 길이에 2를 추가한 거래. 그 말이 뭔 말이겠어? 대칭축 기준으로 알파 더하기 1만큼 같다는 거고, 여기 0 기준으로 알파 더하기 1만큼 간 이 D라는 점의 좌표가 알파 더하기 1,5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내가 fx식을 이렇게 애당초에 세팅을 했다고. 초고차계수 1인 2차식이라고 했는데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알파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값이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값 나온다. 안 돼요 결국? 방법만 알고 있다면야 거기서 유지되는 거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근데 그 문제를 봤을 때 대칭식이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연립방정식을 할 때 대칭식은 그냥 거의 안 배웠다라고 취급을 하거든. 아주 열받게 말이지. 결국은 이거인 거랑 요거인 거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x 더하기 y를 a로 잡고 x, y를 b라고 잡았어요. 그건 국룰의 표현이 아닙니다. 국룰은 x 더하기 y를 u로 잡고요. x, y를 v로 잡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바로 합시다. u제곱 빼기 2v 더하기 u니까 u제곱 더하기 u 마이너스 v가 8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는 u제곱 빼기 2v 더하기 v니까 u제곱 마이너스 v가 5가 된다.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식에서 v를 u제곱 마이너스 5로 바라보시고 그걸 여기다가 꼬라박죠. 이거요? 네. 나머지는 틀린 거죠? 오케이. 하면은 u제곱 더하기 u 마이너스 2u제곱 더하기 10은 8 마이너스 u제곱 더하기 u 더하기 2는 0 u제곱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는 0이죠. u 마이너스 2랑 u 더하기 1은 0일 거니까 u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고요. u에 따라서 v도 나오죠. u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 3가? 2일 때에는 마이너스 1. 그 문제에서 실제로 구하라는 게 u분의 v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 상황이겠죠. 예. 어디까지 고민하셨을까요?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걸? 근데 아마 fx랑 gx의 인수 형태는 좀 확인했다는 거죠. fx는 인수를 누구누구로 갔죠? 맞을 겁니다. 그럼 gx는 그 다른 놈들 두 개를 갔죠. 근데 혹시 최고 참개수 몇이라 생각해요? f랑 g. 그쵸. 이 문제는 fx랑 gx 최고 참개수를 몇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fx 최고 참개수를 a로 잡고 gx 최고 참개수는 a분의 1로 잡고 하셔야 돼요. 곱하면 1 되는 거기 때문에.